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K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매달 2,500원씩 나가는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TV 수신료 통합 징수에 부정적 기류를 보여온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리정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메모 형식의 유서 등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강화해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당국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옮길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개시 시점은 이르면 5월로 일단 신용대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에 화들짝 놀란 소비자들이 6월에도 빚 다이어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도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매달 2,500원씩 나가는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TV 수신료 통합 징수에 부정적 기류를 보여온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리정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사람은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메모 형식의 유서 등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씨가 자택에 남긴 노트 6쪽 분량 유서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언급돼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례는 이번이 5번째인데요. 전 씨는 최근에도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 죽음의 행렬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페이스북에 벌써 몇 명째냐며 5번째 소중한 생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2가 오늘 공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에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강화해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또 가해, 피해 학생 즉시 분리와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국회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에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 장관은 생기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우려에 대해선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상품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옮길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스템 개시 시점은 이르면 5월로 일단 신용대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간 경쟁으로 비은행권 대상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출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리에 화들짝 놀란 소비자들이 2월에도 빚 다이어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7천억 원 감소해 역대 2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3천억 원 줄었는데요. 지난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매매와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는 늘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2조 7천억 원 줄었는데요. 보험업권에서 3천억 원, 저축은행에서 2천억 원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2조 7천억 원, 여전사에서 4천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미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자문위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수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하고 이르면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에서 해제되면 남은 대상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의 총재, 정명석을 비호하는 세력이 KBS 내부에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0년 넘게 JMS를 추적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KBS에도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진행자들은 단언하지 말라며 김 교수의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요. 김 교수는 이름도 말할 수 있다며 KBS PD와 통역사도 JMS 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역사는 현재 외국인 성피해자를 통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또 중국 강간치사 사건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진행자들은 시간이 없다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농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작물을 따고 운반할 수 있는 로봇 농부를 개발했습니다. 로봇 농부에 장착된 팔은 관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의 팔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과일을 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손이 가장 많이 드는 수확 작업 전체를 여러 대의 로봇이 팀을 이루어 해내도록 개발됐는데요. 로봇 농부는 전기 배터리에서 동력을 얻어 한 번 완전히 충전하면 8시간 동안 움직입니다. 연구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사람 대비 80%의 효율로 작물 수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작물을 현재보다 더 깔끔하게 제거해 상품성을 높이고 작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 중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도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과 여수가 10도, 부산과 제주 12도, 강릉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